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 도를 넘은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된 정기국회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100일간의 회기를 마감했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용남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양승조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반응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글을 읽으시잖아요, 잘. 양승조 의원의 발언 자체 어떻게 보세요? 그 전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요. 예. 그건 순수하게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의 서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연결해서 그 전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걸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소장님, 이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누구 발언이 더 죄질이 나쁩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병묵 선배님하고 저하고 싸울 수 있다 칩시다. 예, 예. 근데 싸울 때 검도라는 게 이제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부모님 얘기를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 커지죠. 예, 엄청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배님 섭섭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예. 부모님을 빗대서 뭔가를 한다면 이게 싸움이 정말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영국 같으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를 넘었다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뭐 전철인데 그 전철의 종착역이 그럼 동작도 국립묘지입니까? 그럼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섬뜩한 얘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 비유 정치는 결국 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양승조이 뒤에 뭐 진위가 왜곡됐다고 하는데 뭐가 왜곡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안, 뭐 유신, 지금 유신 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다 하더라도 수준과 수위를 가져야 되는데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은 뭐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하더라도 좀 검도를 넘었다. 그것은 상대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이 정치적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 이것은 정말 좀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전혀 그럴 뜻이 없다. 네. 진위가 왜곡됐다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다 한글을 못 읽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명안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과 거기다 대통령까지 나설 문제냐, 이런 또 비판을 오늘 또 계속 일제히 하대요.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일단 징계안이 제출이 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서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155명이 모두 징계 요구안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3분의 2에는 못 미치죠. 예,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징계의 종류를 달리해서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석상에서의 경고,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금지, 예. 그리고 징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 네 번째 제명. 근데 제명을 하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본회의에서 징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예를 들어서 뭐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한다든지 뭐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제명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인 30일 이내에 출석 금지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종류를 달리해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제명에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제명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지금 맞아요. 처리가 안 되고 예,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좀 징계 종류를 달리해서 의결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참 재밌는 사진이 실렸어요. 김한길 대표가 양승조 의원을 본청 맞죠? 노려보는. 그 사진 기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 그야말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 내부의 문제고요. 사실 이 정도의 발언이면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당대표가. 당대표가 공개 사과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게 당대표가 여기서 공개 사과를 하면요. 또 당내에 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다고요. 친노 반경 세력들의 지금 친노파
비롯해서 뭐 당장 정청래 의원이니 뭐 있잖아요. 그 초선들. 예. 저 과거 그 민주당 108번 내에 버금가는 지금 초선들 있잖아요. 무서운 초선들. 그게 지난번에 21명이면 예. 이거 뭐 저 장하나 의원 그 발언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장하나 구하기에 나섰죠. 그렇죠. 민주당 초선 21명, 그러니까 민주당 21이네요. 그게 말이죠. 거의 통제불능의 초선이거든요. 양승조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이 과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예. 민주당이 과연 당인가 지입정당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라는 회사 안에 있지만 각자 장사를 하는 것이죠. 네. 진노는 진노대로.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분 없는 대표의 어떤 비애가 이런 장면에서도 좀 커지는 게 아니냐. 참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상태로 민주당이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조차도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지금 이런 거죠. 초선 의원 21명 얘기했는데요. 그 검찰에 계셨었잖아요. 이 총장이 뭐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이 평검사들 회의하고 뭐 이러면은 실제 영향을 받아요? 총장이요? 예. 그 총장 마음이죠. 총장 마음이에요? 거긴 또 좀 다른가 보죠. 이 김한길 대표 체제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조직원 중에 상당수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면 영향을 안 받을 수야 없죠. 당연히 예. 그걸 뭐 그 어떤 요구안이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뭐 당연한 거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께서 기억력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1997년 대선하고 2002년 대선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김대엽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갖고 네. 병풍.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복할 만한 정말 그 진 쪽에서는 그 마음속 깊이 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효 주장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여론조사가 뭐 17% 내외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선 무효 아니면 대통령 다시 뽑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정말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서 대선을 무효하고 대통령 다시 뽑는 안 하고 지난 총선을 무효하고 국회의원 다시 뽑는 안 하고 놓고 여론조사 한번 어디가 높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몇 표 차이로 국회의원 다 사퇴시키고 네. 국회의원 새로 뽑자라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다 사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안 되는 얘기 갖고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네. 그리고 자꾸 지금 가뜩이나 사실 19대 국회가 얼마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2008년 임기를 시작해서 2012년에 끝난 지난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8대 국회는 보통 수준이었어요. 왜냐면 19대가 워낙 더 엉망이니까. 지금 정기국회 내내 일 하나도 못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돌출 발언으로 지금 네. 특위도 하루 또 멈췄다가 다시 맞아요. 겨우 시작하게 만들고 그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진짜 국회부터 지켜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장하나, 양승조 의원 이 두 분의 발언들 그리고 행동들이 친노의 당권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다. 우발적 사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계속 반복하게 하는 얘기고 정확한 지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동격 수정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네. 사자회담을 통해서 겨우 이제 3턱 만들고 예산국회에서 정치가 복원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죠. 특검 문제 어떻게 됐냐. 네. 민주당이 범야권의 하나의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이 전체를 포괄한다기보다는.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발과 여기에 얹혀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소리는 그쪽에서 들리지만 실제 정치적 의도는 김한길 지도부를 좀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민주당 내지 범야권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6월 지방선거를 놓고 각계약진하는 네. 이 상황에서 불안전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인 뭐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변호사님이 지금 두 의원의 문제 발언, 뭐 국회 징계와는 별도로요. 이거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약간 양승조 의원의 발언도 아리까리하군요. 예, 앞뒤를 연결시켜 보면 어떤 대통령의 위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법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더 구체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협박은요? 협박이요? 네, 협박죄 성립 안 합니까? 매우 암시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협박죄로 네. 의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승조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발언하지 않에 다 검토하셨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말의 수준인데 예. 최근에 보면 노동당이 장승택을 보일러실에 뭐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정치가 그럼 북한 수준밖에 안 되는지 아, 지금 그렇게 되고 답답한 있어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 노동신문도 막말을 하고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남조선 정치인들도 막말을 하고 이게 참 수준이 한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자꾸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을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 대선 불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언도 그렇죠. 하고 있고 점점 움직임도 점점 있고 되죠. 그리고 그 종북몰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없는 종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종북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종북몰이 한다 없는 걸 만드는 것처럼 자꾸 사실을 호도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한겨레 지금 신문 보도 내용도 그거 아니고 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대선 불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